안녕하세요. 저 우제 마종훈입니다. 오늘 지금 펴놓은 거는 글씨 몇 자 우선 쓰고 그림 그리려고요. 근데 이 글씨가 오늘 살펴봐야 할, 그림 그려야 할 그런 그 제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그림 몇 점 제가 이제 그릴 문인화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쓰려고 하냐면 문인화 필봉 역입, 보통 역필 역입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글씨 그림을 쓸 때 맨 처음에 이제 역입을 하죠. 근데 그 역입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 보시면 그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도 여기 오늘 설명한 역입에 맞게 문인화를 또 몇 점을 그릴 것입니다. 그러면 글씨나 문인화는 그림이나 같으니까 지금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거의 끝나려고 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거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역입했어요.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하는 건 해봉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슬렸다가 가는 거는 역입이고, 이거는 끝나고서 돌아오는 건 해봉이고. 근데 이 돌아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림 그릴 뒤로 가야죠. 그죠? 이렇게. 물론 요 꼬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역입했죠? 역입.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인, 이게 무슨 통짜 같이 됐는데, 문인화예요, 문인화. 그 다음에 붓필자, 이제 행서로 쓰는데, 여기 점처럼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마치 니은자 쓸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꼬리를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향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필이 되는 거예요. 자동 역필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역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필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붓이 이렇게 되는 걸 해봉이라고 그래요. 해봉. 갔다 다시 돌아간다. 이제 그 뜻인데.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역필도 있고, 해봉도 있고, 여기 이렇게 역필 순간도 있고, 역필도 있고, 해봉. 자, 목 짚고 다시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쪽으로서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좀 굵게 해봐야 되겠네. 글씨가 다 빈약해 보여서
요거 세금자. 세금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쿠리 치침이죠. 갈쿠리 치침. 이건 떨어졌나? 그리고 역필은 이 머리 이게 행서니까 이 점을 좀 넓게 좀 여유로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역필, 이거 역필입니다. 이렇게 될까요? 역필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따 다시 또 설명할 건데, 자 이리 와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가 생기겠죠. 이렇게 이 꼬리가 여기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딱 이리 갔다가 올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슉 이게 역필이에요. 역필. 이게 이제 책받침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입, 들립자 이제 있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역필해야 되겠죠. 그렇고 한번 쓱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꼬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보통 이쪽으로 글씨를 쓸어 나가든 들어든 이렇게 삐쳐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살짝. 나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행서예요. 필봉역이.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하면은, 문인화예요. 또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 글씨나 문인화는 어디에 예술성이 있고 묘미가 있고 뭐 잘하고 잘 어떤 우열을 이제 가린다 할 때도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면 이 시작과 끝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이 역필과 종필 해봉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써봤고요. 하려고 다른 종이를 하나 또 넣어야 되겠네. 역필은 굉장히 의도성보다는 무의식 중에 하게 된다. 즉 말하자면 반사 동작이라고 해야 돼. 반사작용. 출발점에서 준비해 자기 체중 준비했다가 뛰기 바로 전 무의식 중에 그래서 항상 뒤로 주춤했다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반사작용이고 역필의 의미예요. 역필의 의미. 근데 그 역필 안에 모든 또 정신적인 자기 모습이 자기 마음이 역필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역필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그림이나 거기 먹물에 묻어나가지 않느냐? 묻어나가지 않죠. 않는다고 봐야 돼요. 역필 안에 문인화는 모든 정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어떤 선을 하나 그으려면 보통 뭐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옆필했다가 이렇게 덮어 요걸 갔던 걸 다시 붓으로 덮어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해봉 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쪽으로 덮는 셈이에요. 여기나 같아요. 이런 거는 위치가. 근데 이제 반대일 뿐이지.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건 이제 여기 비죠. 이거 글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뭡니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시간에 항상 쫓기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 그럼 여기물 하고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덮는다고 봐야지. 이렇게. 그거는 이게 이제 덮을과라고도 하고 이렇게 똑바로 쓰면 이렇게 돼서 아주 복잡해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길어요. 이게 길고. 이게 과자입니다. 과. 덮을 과. 그래서 과봉 그러죠. 과봉. 여기 이제 지금 똑바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쓰려면 글씨가 더 잘 안 돼요. 이렇게 행도 써보태갖고 과봉. 여기 아까 뒤집어서 덮는 걸 과봉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에서는 여기 비지만 이거 다시 또 이쪽에서는 해봉이고 해봉. 그냥 행사를 써야 되겠네요. 아유 복잡해. 해봉. 이 그림 그리다 말고 왜 여기 비니 해봉, 과봉 그러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야 돼. 그림.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림 한 점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글씨 쓰면서 했지만 여기 하고 해봉 끝나는데 쪽에서 모든 예술성과 정신적인 면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마 문인화가 정신적인 훌륭한 예술이다. 이렇게는 흔히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정신적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질문도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답을 못 들었어요. 그냥 풍기는 맛이 정신적이지 않냐 막 이렇게 야단도 맞았고 이래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왜 정신적이냐 하면은 한번 출발해서 어떤 길을 가잖아요. 어떤 길을 가요. 이렇게. 자, 만약 봉자를, 여기서 이제 봉자를 다시 한번, 이걸 쓰든가. 어떤 글자면 글자, 한자가 목표죠. 이 덮을과, 쌀과라고도 하고, 이 덮을과든, 그죠? 덮을과든, 이 글씨를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데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가 내가 쉬지 않고 그렇다고 뛰지도 않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게 할 일입니다. 이게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과자 말고 댄잎을 이렇게 그릴게요. 댄잎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화가든 아니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한 바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댄잎 3개면 3개, 대줄기면 줄기, 글자 한자면 한자. 그런데 이 글씨 같은 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무슨 이런 봉자도 금방 썼지만 봉자 같은 거를 이렇게 행서로 쓰면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연결이 됐다는 건 이거를 끊지 않고 출발서부터 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끊어졌지만 한 번도 그대로 이제 이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요. 네. 이게 동선이죠. 여기서 누구의 동선을 살핀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선 이렇게. 자, 동선을 다 이어놓을게요. 이렇게 이어놨어요. 동선을 이렇게 이어놨어요. 다 이어놓으니까 이어놓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목표가 이 봉자 하나 쓰는 거예요. 봉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 하면 이 목표 한 바 전심전력을 다해서 잡생각 없이 다른 데 이게 봉자 쓰다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일괄 거기를 끝을 냈단 말이에요. 끝내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목표고 글씨나 그림이나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금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저런 안 이어졌네 이런 거. 또 해서 있잖아요. 해서는 덜 이어집니다. 글씨도 1학년짜리가 쓰는 글씨는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6학년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6학년 되면. 그러면 6학년 이 글씨는 행서입니다. 행서.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해서고요. 해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정자 이런 거 쓰려면 못 써요, 지금. 왜? 그냥 옛날에 쓰고 계속 이렇게 내들어서 행서 같은 거 써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쓰려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박또박 잘은 보이는데 뭐예요? 연결성이 부족하죠. 동선을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바짝 붙여있으니 한자지 얘가 어떻게 역표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게 다 표가 안 나고 이거는 참 표가 잘 납니다. 보기보다 이렇게 여기서 와서 이렇게 벌써 꼬리가 있고 뭐 이걸 여기가 이렇게 굵게 있는 한 이거를 걸어 보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대나무뿐이 아니라 난을 한번 봐요. 난. 이거 이쪽 불 안 켜고 있네. 이게 난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의도적으로 역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의도적으로 않고 그냥 한번 간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망설이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붓을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역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의도성이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쯤에서 생각하면 뒤로 한번 슬쩍 밀었다 자꾸 간다고.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반사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 이걸 가르치거나 배울 때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역필을 의도적으로 해라. 이렇게 역필하고 출발을 해야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건 해봉이 있느냐 없느냐. 해봉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봉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해봉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잘 됐다고 생각되면 손이 여기서 멈추게 돼요. 이걸 끝나고 여기 또 하나 다시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여기로 오죠. 그러면 이게 여기 역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뭉치지 않고 어느 정도 무난하게 끝나면은 손이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종점이 끝나는 점, 끝점.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요? 다시 그릴 곳으로 가야 해요. 길을 잘 모르면 왔던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왔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다시 먼저 갔던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면 이쪽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길을 잘 몰라. 그럼 갈 때 이렇게 가. 위로.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구나 하고 여기서 여기쯤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붓을 놓게 되면 여기서 여기 뭉쳐서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쯤 그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이런 역필이 생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알기 쉽게. 한 번 역필했어요. 자, 이러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역필을 다시 역필 한번 했어요. 간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역필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자동. 여기서 자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역필을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그리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고 다시 그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려면 역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붓이 이렇게 끝나고 여기 이제 잘 끝났어. 그런데 목 찍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그릴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제 그러면 여기 갈 지점이 내가 어디까지 가다가 차를 마셨나 이제 뭐 차는 좀 너무 심하고 다른 목을 찍었나 이제 할 때는 여기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아요. 그 지점에서 다시 붓이 왔다가 다시 그릴 지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걸 껑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저공 비행 저공 아주 화살지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오면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비행기면 비행기장에 이렇게 내려야죠.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에 역필이다. 이게 역필이다. 근데 왜 그렇게 순간이고 뭐 역필이고 비행장이고 지금 별걸 다 찾고 난리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문인화를 알고 보면요.
이 연필 사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연필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그 연필이 아까도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고 이제 많이 했는데 그거를 어떤 내 마음으로 그 잡아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싹 안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처음에 이걸 지금 들으시면 이게 아이 골치 아파. 그러고서 이제 그냥 컴퓨터 꺼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해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고 한번 조금만 더 들여다 보세요. 그지 말. 잠깐만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글씨에 역필해서 이제 그림 대나무 안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러면 이 난이나 대나무를 그리든 간에 이 자리가 내가 난잎 하나 아까 있잖아요. 난잎 하나 긋고 다음 그을 장소로 되도록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도록 갈 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한번 역필했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가 종필이고 허공에서 이렇게 가는 걸 해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해봉. 되도록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가는데 이 시대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여기 택시를 이렇게 태워도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손님을 다 싣고 오면 좋은데 이거 없으면 그냥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그림은 여기서 손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 선 그릴 때가 어딘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처음 초보나 이런 분들은 도저히 거꾸로는 그냥 왔다 제대로 보고 베끼지도 못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연필로 이렇게 그려놔요. 그려놔요. 그려놨어요.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무슨 연필로 그리는 것도 그림이고 설계를 않고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럼 내가 가야 되는데 무슨 야구 같은 거 하려도 내구탱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그 경유점을.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난을 하나 이거 그려야 되는데 선이 어디서 어떻게 뵙겠다고 눈으로 그걸 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짝 그려놓거나 그리기 싫으면 이렇게 점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이거 끝나고 어디로 가겠다 하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안 해놓고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뒤돌아가서 다시 가느니 여기 가깝네. 여기 길을 아니까 이제 여기 가는 길이 있어. 얘가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가면 되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역선하고 이렇게 정선 이렇게 이제 바로 걷는 선하고 이렇게 되는데 글씨는 이런 게 없죠. 글씨는 이렇게 역선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자, 하나 했어요. 앞으로 제가 그림은 문이나 이제 몇 장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멀리 가지 마. 그러면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으면 또 여기서 여기서 굳이 또 옆에 하지 말고 그냥 가야 이렇게.
여기는 옆필을 해야겠네, 여기는. 옆필을 해야겠네, 하지 않아도, 아까 뭐, 어떤 반응, 자기 모르는 어떤 그 의식 반응 때문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슬쩍 뒤로 주춤했다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려다가 하나 긋고,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왔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약간 그게 누르는 정도 그 역필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누르자마자 가게 되면 그것도 역필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여기가 멈춰야 되니까 이 붓을 그 옆으로 옮겨도 어떤 바로 옆이니까 여기서도 옮겨도 역필과 흡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제가 들어봤는데 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네요, 여기가.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니,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난이나 이런 걸 그릴 때 이렇게 한 번만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올 때 옆필, 여기는 선이라는 거는 이런 그 문인화에서 어느 한쪽이 멈춰서 힘을 가하고 여기 역필이 돼 있으면 어느 한쪽은 공간 회복이 돼야죠. 이렇게 여백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쪽은 빠지고, 쉽게 말하자면 여긴 역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쪽은 빠지게. 빠진다는 얘기는 이 손이 이쪽 회복 지점이 공중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러면 하고 이렇게 끊어요. 이것도 댄잎이 여기가 잘 됐다 보면 붓은 여기쯤 서게 돼요. 댄잎이 여기가 끝이 잘 안 돼 있으면 붓이 여기까지 가거나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필요 없이 여기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생기는 거죠. 멀리 가버리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붓이 여기서 그냥 조금 더 가서 끊겼는데 이거 뭉툭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적당한 순에서 가려면 그냥 이 정도 한 3, 4cm 쯤에서 이제 머물게 된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도 어떻게 들으면 제가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처럼도 들려요. 그러나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필요한 댄잎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냥 포개서. 자, 처음에 이렇게 역필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역필하죠? 이렇게. 역필하잖아요. 역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산수와 같은 그 나뭇잎에서 옆필을 안고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이제 괴짜점. 이런 거 이제 나뭇잎, 이제 이렇게 세 개씩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옆필을 안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힘을 안 주고 한번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이 끝에서 와서 뭉친다고. 여기서 무의식 중에 여기서 뭉쳐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이렇게 힘을 가해서 꾹 눌렀다가 내려오게 되면 한쪽은 빠지게 되잖아요. 눌렀다가 내려오고, 눌렀다가 내려오고, 눌렀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옆으로라고 하면 또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게 돼요. 하나씩 이렇게 하고 또 하나 하고. 이게 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씨 쓰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세 획씩 이것이 글자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연결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옆필을 안 하니까 전혀 연결성이 없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옆필을 하게 되면 위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서로 엮이게 되고요. 이렇게 붙여서 자, 이거는 하지만 한 두어 개 갖다가 여기다 쭉 뻗쳐주면 이 나뭇잎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미 나뭇가지 붙이기 전에 잎이 붙어 있다고. 근데 이거는 나뭇가지 갖다가 슬쩍 붙여놓는다. 이 대들질 않네. 너는 너 따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옆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 옆필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해보니까 어디 자연스럽게 되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위쪽을 누르죠. 이렇게 옆필 하면서 눌러요. 이렇게 옆필 하면 이렇게 과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르게 됩니다. 옆으로 하는 이렇게 그러면 눌렀죠. 그리고 한쪽 누르면 한쪽은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빠지게 돼요. 여기다 콱 이렇게 힘을 주면 당연히 여기서까지 힘을 끝으로 갖다 빼게 되죠. 그것이 반사작용이죠. 반사작용을 우연찮게 어떤 운동감이 뭐에 부딪히거나 해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어디까지 순간적으로 그것이 한번 뭐 공이 벽에 맞고 탁 튕겨나오는 반사작용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튕겨나오는데 그 튕겨나오는 힘이 어디서 어디까지지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땐 그 튕겨나오는 힘을 빌린다. 그게 역입이에요. 빌봉 역입.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이제 알아도 그래도 모르실까봐 이제 그 염려스러워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이에요. 그래서 최종으로 무조건 이런 연습을 많이 이렇게. 자, 보세요. 동작. 이렇게 눌렀다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있죠? 여기도 부딪히고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양쪽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눌러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봉, 해봉, 운필 다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틀에 박힌 형식을 찾아서 그대로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삼은 샀어요. 장난삼은. 그대로 안 돼.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누르고 되도록. 뭐 여기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역필이고 이렇게 되면 과봉이고 이렇게 되면 온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해봉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건 온필이고 붓을 딱 세워서 이 붓이 가운데에 지나가면 중봉이고. 그런데 또 그렇게도 않고 이렇게 했다가 과봉 이제 엎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과봉이 엎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뭐 뱀 머리처럼 됐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 가서 딱 누르질 않고 끝을 안 내고 그냥 붕 떴죠. 떼가지고 하면 이거 이제 여기서 해봉이 됩니다. 근데 해봉은 공중 해봉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먹지기로 가는 거에는 여기서 끝나고 다시 그리로 올 생각을 해야지. 자, 이렇게 또 오잖아요. 이쪽. 자, 이렇게 조금 짧게 해보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먹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 비백이 생기는 거는 무슨 붓을 잘못 움직여서가 아니라 먹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일부러 이렇게 할 그림에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도 이렇게 했다가 빼고 또 이렇게 빼고 이게 이제 댄이 그리는 형식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댄이 그리는데 이게 이제 침이 들어가는 역필 방향 역필이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역필이 아니라 비교적 이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도 역필 이렇게도 역필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역필로 봐야 되고 역필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역필의 방향이 얘네들을 서로 묶어준다고. 그러면 하나, 둘, 다섯 아이를 이렇게 꼭지를 역필, 여기서 역필하고 내리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건 안 되겠네 하면서요. 하나, 둘, 셋, 다섯이잖아. 다섯.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아래에 넓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넓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역필이잖아. 이렇게 대니 같은 거는 나가면서 좀 가늘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서 얘네도 같이 묶이려면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나무 가지를 만약 그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조금만 가지를 이렇게 이게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면 가지 몇 개만 갖다가 이렇게 붙여도 그림처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가 이 그림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딱 잘려서 몽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역필이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잘 자란 아이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얘네들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융화하면서 한 이제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무조건 어려워 말고 그냥 막 이렇게 할 땐 푹푹 눌러야 돼. 푹푹 이렇게 푹푹 이렇게 이거 의도적인 게 아니라 거리로 올라갈 때 힘을 줘라 이렇게 예,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난 같은 것도 마찬가지. 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다가 하고 이렇다가 하고 이렇다가 하고 이렇게. 나무도 처음에 이렇게 내리던 올리던 이렇게 갔다가 가지를 하나 긋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필요 요 내려앉아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 여기서 또 이렇게 긋고 여기 이왕 옮기면 또 긋고 내려올 때 긋고 올라갈 때 긋고 내려올 때 긋고 올라갈 때 긋고 이렇게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이리 내려야 되지만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국화, 잎 같은 거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가고 이게 츠피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리고 올라갈 때 줄기 만들고 줄기 만들었다 대고 내려갈 때 또 누르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이쪽 저쪽 즉 이파리 하나 가는데 이렇게 하면 글씨 쓰듯이 해보자 이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지만 몇 번만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계속 이 역필 연습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역필 요거는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여기서 역필 얘기를 이렇게 끝내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그전 그림보다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필이라기보다 그렇죠. 역필이죠. 난 역필을 일부러 역필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저만 생각이고 같이 공감하는 얘기로 역필을 많이 사용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문인화를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림 그릴 때 말을 하게 되면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들어봐도 그림 그리면서 드문드문 한 말씩 던지는 거는 이렇게 말도 좀 안 좋고 그런 데다가 발음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볼 것도 안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매화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매화 그 옛날 도기 하고 이제 그렸는데요. 이거 지금 그동안에 그 아주 꼬장꼬장 이렇게 일필일필 정성 들여서 그리던 그림보다 이게 불성실해 보이는 듯 마구잡이 뽐내는 듯 이렇게 그리는 거 같이 보실 거예요. 그럴까봐 이 그림을 제가 최초부터 못 그렸어요. 저 사람 뭐 저렇게 뭐 매화가 저렇게 동글동글 해야 되는데 저기 뭐 하나도 안 동그랗고 뭐 도자기가 저렇게 다 뭐 이상하게 꺼실꺼실하니 뭐 이상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완전 구상해서 이렇게 하면서 가끔 이제 반추상 이렇게 한두 개씩 제가 그려봤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그 조회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튜브 그린 바엔 조회수 생각하고 구독자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들 합니까?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이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어차피 조회수가 떨어지든 증가하든 간에 그걸 너무 의식하면 그리는데 좀 스스로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활달하게 좀 이렇게 얼핏 보면 마구잡이로 그리는 듯 이렇게 좀 빨리 시간도 좀 빨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상훈자 몇 개를 그렇게 그려볼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일단, 자,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서 선을 보이고 또 그렇게 그리는 걸로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렇게 또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